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입 논술을 보는 데 있어서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논술 자체도 어려워하지만 나름대로 그 편입 요강 자체에서 논술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를 쉽게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8분에서 한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어떻게 논술 전형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첫 번째로 먼저 연세대 편입 논술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세대 편입 논술 전형을 보게 되면요,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언제 원서 접수를 하고 언제 논술 시험을 보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거의 연세대는 비슷합니다. 원서 접수는 12월 초에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에 논술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뭐 시험이 12월 말인데 한 크리스마스 바로 이전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12월 달에 다가오면 12월 초에는 원서 접수를 해야 되고 12월 말에 논술 시험을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단계별 전형,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인영어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연세대만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의 개략적인 이해,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 시험 시간은요 120분입니다. 2시간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참고를 한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세대는 단계별 전형인데 2단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는 논술 100%를 해서 세배수를 뽑습니다. 이 세배수는 정확하게 세배수는 아니고요. 세배수 내외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뽑는 인원수 정원에 곱하기 3 정도를 여러분들이 산정을 해두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논술 100점과 그 다음에 서류 면접 50점, 합의 최종 점수 150점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특징에서 잠깐 연결해보면 여기 있는 50 서류와 면접은 일반 전형은 서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일반은 면접이 없고요. 학사는 면접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가 논술이 100% 이 세배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논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논술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바로 공인영어에서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인영어 점수가 바로 뭐다? 응시 자격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인영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최소한 자격만 되게 되면은 뭐다? 누구든지 논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최종 점수에 영어 점수가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연세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자격 기준은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토익이 700점에서 800점을 하겠는데 가장 낮은 자격을 부여하는 과 같은 경우는 700점도 있고요. 거의 보통 일반적인 과 같은 경우는 80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하게 아예 영어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과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공인영어 제출 시험에서 종류는 뭐다? 토익과 토플과 탭스, 이 세 개 시험이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토플과 탭스는 싫다 그러면은 토익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여러 대학들 중에서 논술을 안 보지만 편입 전형 대학 중에서 토익 점수를 제출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덧붙여서도 준비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한번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공인영어에서 영어 점수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학과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대표적인 학과가 이런 과들입니다. 국문과, 중문과, 불문과, 사학과, 철학과, 신학과, 문화인류학과. 이거는 해마다 또 입시 전형에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본인이 입학 전형 요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과들은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과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논술은 조금 하는데
영어 성적이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이런 과 위주로 좀 도전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연세대는 상경계열의 경제학과와 응용통계학과는 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뭘 본다? 전공 필기를 봅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게 같은 상경계열의 부류에 속하는 경영학과는 뭐야? 사회 논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에서 특이하게 이 두 개 학과는 일반 논술 시험이 아니라 뭐다? 전공 필기 시험으로. 그래서 경제학과는 수학, 응용통계학과는 통계학, 이 전공 필기 시험을 본다는 거. 이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와 면접이 있는데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그 다음에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단계 더 얘기를 한다면은 서류 접수는 그러면 언제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1단계 3배수가 통과가 되면 바로 뭡니까? 일반은 서류, 학사는 면접 이렇게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고대와 좀 잠깐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도 뭐야? 논술을 봅니다. 그 다음에 고대는 1단계가 연대는 1단계가 통과하고 나서 서류를 내는데 고대는 원서 접수할 때부터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게 또 연대와 고대 이 두 대학을 좀 비교하는 데서 굉장히 좀 큰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인용어도 좀 고대와 비교해서 얘기하자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토익, 토플, 탭스가 다 가능한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토익을 준비하게 되면은 연세대 논술 전형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고대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논술 부분입니다. 연세대 논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120분, 2시간인데요. 실제 2시간이면 넉넉할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연세대 1200자를 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물론 대학 입장에서는 넉넉하다고 주긴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논술 실력이 아주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120분도 약간 버거울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걸 준비하면서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일단 구분을 하자면 연세대는 인문 논술과 사회 논술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문과 계열을 두 개로 나누면 인문 사회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영이라든가 혹은 뭐 사회과학 계열 같은 뭐 정치외교 혹은 뭐 신문방송 뭐 이런 언론 관련되는 학과 다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인문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나머지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인문과 사회는 실제 최종적인 주제가 방향성이 여기는 인문, 그 다음 여기는 사회라는 거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가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문 논술과 사회 논술을 굳이 구분해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사회 준비하시는 분도 인문 논술을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인문 논술 준비하시는 분도 사회 논술을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입학처에서 연세대 그 다면사고용 평가용 문제는 인문과 사회가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구분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인문에도 사회 계열의 제시문이 들어가고 사회 논술에도 인문 계열의 제시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문제를 다 풀어달라라고 10년이 넘도록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편입학원들에서는 인문과 사회를 아주 그냥 뭐 전문적이다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절반의 문제, 기출문제를 갖다 풀지 않고 시험장에 가는 것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편입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어느 특정 학과는 어느 특정 해에 또 뽑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문논술로 어느 특정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그 과가 인원을 뽑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과가 사회였을 경우에는 또 이게 지금까지 인문만 배워왔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갑자기 어느 특정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과가 뽑는 인원이 없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인문과 사회를 크게 구분하는 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준비한 입장에서는 인문과 사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또 특징적인 부분은 뭐다? 영어 제시문과 통계자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줘야 됩니다. 영어 제시문은 영어 실력을 판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연세대 공인영어 점수 기준이 700, 800점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
영어 제시문은 크게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서 변별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통계 자료도 무슨 수학적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우리 인문사회과학에서 나름대로 과학적 접근 방법인 표 그래프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나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 유형은 뭐야? 두 문제 세트형이 되겠습니다. 두 문제 세팅이라는 거는 1번 문제는 요약형, 2번 문제는 자기주장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세대 이제 특징이 1번과 2번에서 세부적인 문항이 가능합니다. 즉 1-1, 1-2, 2-1, 2-2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1번, 2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연세대 편입 논술 전형이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고대와 좀 비교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세대 논술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 인문 사회는 여러분들이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먼저 인문 문제 보시게 되면 실제 이제 편입 기출 문제인데요. 여기는 뭐야? 세부 문항은 나와 있지 않죠. 문제 1번, 문제 2번.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다?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세트형이다. 이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 1번은 뭐다? 요약형. 문제 2번은 뭐야? 자기주장형. 그래서 요약과 자기주장이라는 기본적인 논술 문제의 틀을 잘 이루고 있죠. 그래서 한번 잠깐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제시문 가나다는 근면에 대한 관점을 말하는데 이를 비교 분석하죠. 전형적인 뭐다? 세계 홀수 비교 요약형입니다. 연세대 문제가 고려대나 경희대보다 좀 난이도가 어렵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뭐다? 비교가 짝수 비교가 아니라 이렇게 가나다 홀수 비교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타 대학에 비해서 어렵다. 이것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2번 보시게 되면 라와 마는 권위에 대한 관점이다. 이에 대한 논지를 분석하고 논제가 하나 나와 있고요. 두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2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게 공통점과 차이점은 여기도 요약 아닙니까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다? 사실상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한 자기 주장을 갖다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글자 수는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우리 마음대로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적게 써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연세대 인문은 글자 수 제한이 지금 없다고 나와 있지만 1000자에서 1200자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사회 문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하고 인문하고는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회도 마찬가지로 두 문제 세트형입니다. 그래서 1번은 요약형, 2번은 자기주장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이 비교 분석, 비교 요약형이 되어 있죠. 여긴 좀 특이하게 세개 홀수 비교가 아니라 4개. 4개라는 거는 뭐다? 비교 분석하라는 거는 짝짓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개 홀수 비교보다는 이렇게 4개 짝짓기가 난이도는 조금 더 쉽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무조건 연세대는 세개 홀수 비교가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난이도를 좀 높게 준비를 해야지만이 이렇게 짝수 4개의 비교가 나오더라도 쉽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문제 2번 보게 되면 아래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중 최소한 2개 이상, 반드시 2개 이상을 택해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입장을 논평, 논평이란 말은 뭐 거의 평가하고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논제가 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두 문제 세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낯설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뭐 고려대나 경희대도 똑같이 제가 해당되는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 크기로 봤을 때 경희대보다는 고려대가 논술 문제로서 더 큰 범주고요. 그 다음에 고대 경희대보다는 연세대가 좀 더 큰 범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연세대 준비만 하게 되면 설령 고려대와 경희대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연세대가 굉장히 포괄적인 대학의 논술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대보다는 고려대, 고려대보다는 연세대가 어떻다? 포괄성이 더 크고요.
포괄성뿐만 아니라 유형도 나름대로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 난이도 면에서도 뭐다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는 세 대학 모두를 동시에 체계적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바로 세 대학 모두 뭐야? 두 문제 세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연고대와 경희대 중간에 끼어있는 대학이면 연고대만 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경희대 이하의 대학이었을 경우에는 영어 종류만 나름대로 특별히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연대, 고대, 경희대 세 대학을 다 준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포인트로 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